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갑자기 컨디션이 최악이 되거나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만 하는 경험 말이에요. 반대로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술술 풀리는 날도 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더 놀라운 건 살아온 인생에서 운이 나빴던 시기를 정리해보면 거의 10년 간격으로 2, 3년 사이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27세, 28세, 29세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37세, 38세, 39세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2300년 전부터 축적된 통계와 관찰의 결과 사주와 관상, 풍수라는 과학적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30년 넘게 역수를 연구해온 박성준 역술가의 운명을 보는 기술입니다. MBC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SBS 런닝맨에서 관상 자문을 맡았고 삼성과 한화생명, IBM 같은 대기업에서 강연을 진행하는 분이죠. 유튜브 누적 조회수만 7천만 회를 기록한 진짜 전문가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좋은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사주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사주를 미래를 맞히는 점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사주는 나를 정밀하게 읽는 기술이에요. 계절이 바뀔 때 간절기가 있듯이 운과 운 사이에는 교운기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돌발적인 상황, 변동, 사고, 심리적 변화가 많이 생기죠. 문제는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기회를 놓치거나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내 기운의 흐름을 알고 나면 언제 움직이고 멈춰야 하는지, 언제 도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들은 자신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책에서는 생년월일시를 통해 타고난 천성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일간, 상생과 상극, 십성 같은 개념들인데요. 특히 재미있는 건 재와 관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던지는 조언 하나. 사랑받고 싶다면 지갑을 선물하라. 무슨 뜻일까요? 남자의 지갑을 살펴봤는데 돈을 5만 원권, 1만 원권 등 금액별로 정리해 놓고 영수증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여자에게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사람도 소중히 다룹니다. 애처가 타입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사주보다 더 직관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관상이에요. 혹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 뭔가 수상한데 하는 느낌 받아보셨나요? 그게 바로 관상입니다. 우리 뇌는 0.1초 만에 상대방의 얼굴에서 엄청난 정보를 읽어냅니다. 고대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상은 관상보다 못하고 관상은 찰색을 따라가지 못하며 찰색은 심상보다 중요하지 않다. 결국 얼굴의 형태보다 얼굴색, 그보다는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얼굴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눈빛, 표정, 주름은 살아온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마음의 상태도 이미 반영되어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부귀한 얼굴을 가졌더라도 좋지 않은 마음으로 살면 언제든지 빈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현재 아무리 공공해도 좋은 마음으로 덕을 쌓으면 그 빛이 얼굴에 드러나요. 관상과 심상 사이에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얼굴보다 마음을 먼저 닦아라. 하지만 관상의 실용적인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서 위험한 사람을 미리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8가지 상을 통한 첫인상 파악법을 알려주는데요. 출세운이 있는 얼굴의 관록궁, 재물운이 넘치는 재백궁을 읽는 법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피해야 할 사람들을 구별하는 법이에요. 사기꾼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악상, 삼배간, 빈상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바람둥이에게는 도화안이라는 상이 있어요. 악질형 인간을 피하는 법, 위선자를 구별하는 법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위선자는 평생 피해를 준다고 강조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조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생긴 모습이 다르고 그렇게 생긴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간절히 원한다면 딱 한 곳, 이마와 명궁, 그러니까
미간의 흉터는 제거하라고 권합니다. 후천적으로 생긴 거라도 좋지 않다는 거죠. 목소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관상에서 목소리는 그 사람의 격을 보여주는 요소거든요. 울림이 있고 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운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통찰력은 따로 있어요. 표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통찰력은 이면을 읽는 능력이에요. 저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엎질러진 물은 흘려보내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처음에 최선을 다하라. 마음의 관성이 중요하니까요. 사람이 곧 운명의 문입니다. 인간관계가 결국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전조를 알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나쁜 운을 피하는 방법으로 아홉수라는 개념도 소개되는데요. 찰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래도록 사랑하는 부부의 비밀인 오감을 발달시키라고 조언합니다. 진상은 일단 피하고 행복은 늘 현재에 있으며 성급하면 바닥으로 떨어지니 인정의 힘을 믿으라고 해요. 그리고 남을 살피는 이타심이 결국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동양 철학의 정수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수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자 동네가 왜 산중턱에 많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발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바람을 소홀히 하면 건강을 잃고 물은 곧 재물입니다. 장풍득수,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는 원리가 있는데요. 잔잔하게 굽이치며 털을 감싸고 흐르는 W자나 S자 모양의 물길이 있는 곳이 명당입니다. 서울의 한강, 파리의 생강, 베를린의 슈프레강이 다 이런 모양이죠. 그런데 대저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책에서는 원룸에서도 가능한 풍수 인테리어를 소개해요. 공간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가구의 방향, 침대의 위치, 생기를 불러오는 생활 습관 등 작은 변화로 운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관악산에 올라보라고 권하는데요. 3번 오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정기가 넘치는 기도 명당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운은 나를 통해 들어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행운을 원한다면 운이 들어오는 문인 나부터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해하고 아끼며 성장시키는 일이 곧 운을 키우는 일입니다. 결국 나를 잘 돌보는 일이 곧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죠.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알고 그것을 넘어설 때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 책은 2025년 10월 31일에 페이지북스에서 출간됐습니다. 자기계발과 동양 철학, 명리학 분야의 책이고요. 30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 이직, 창업, 결혼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 내 기질과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분들,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연을 가려내고 나쁜 인연을 피하고 싶은 분들, 풍수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동양 철학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흐름에 올라타 있나요? 어떤 운명을 향해 가고 있나요?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운명을 읽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인생 지도는 전혀 다른 길로 펼쳐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책 리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운의 흐름이나 이 책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